첫 번째 이슈는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내용, 이 사안을 놓고 지금 국회가 극심한 대립 그리고 뭐 논쟁도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이쪽에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 법안 우선 처리키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은요, 검찰개혁 법안 중에 하나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이요,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기사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심에 맞는 대응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은 이거를 빨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좀 내세우고 있어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렇다면은 야당 쪽, 야당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야당도 있고요.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그러다 민주당 뜻대로 다 할 수는 없다라고 보이는 야당도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 공수처법 이달 처리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장기 집권 노린 독재법이다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요. 패스트트랙 정국 전훈 감독은 국회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당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 추후 논의하더라도 공수처 설치 법안 최우선적으로 협상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권은희안, 이른바 바른미래당에서 내놓은 안인데 이건 지금 안이 2개가 올랐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안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권은희안도 가능하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뭔가 손짓한 거죠. 협조를 해달라는 거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에는요. 23일 협상 시한 못 박았습니다. 4월 이어 패스트트랙 2차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게 어제 좀 돌아갔어요. 그럼 여기서요.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주장과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펑크난 타이어와 같은 불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 전략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전제를 빼고서 권은이 아니던 무슨 아니던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예, 교섭단체를 구성한 세 개 정당 입장이 다 다르죠? 조금씩. 그리고 스펙트럼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외에서도 공수처 관련 여러 가지 주장들 나오고 있어요.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가 또 열렸는데요. 이번엔 약간 주장과 목소리가 다릅니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공수처 장외전 뜨겁다. 사진 보시면 2가지 모습입니다. 여의도의 모습과 광화문의 모습인데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여기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오른 공수처안 두고 조국 사태 이후에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장을 보면요.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진영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당 참여 광화문에선 정권 규탄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공수처를 겨냥해서 공포처다, 꽁수처다 이렇게 하면서 견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 역시 공수처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집회 모습까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혁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검찰청과 사찰기구 만드는 것입니다. 정불받아 출발!
대단합니다. 지금 뭐 장애 집회 보면요. 뭐 영상 들어오고 현장에서 뭐 많은 모습 보셨는데 대단한 지금 분위기들이 가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 당분간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써달라고 미리 질문 드렸는데 공수처에 대한 찬반 입장 밝혀주시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한 분씩 보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께서는 찬반 의견 그리고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유에 대해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예.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예. 유전 무죄, 예. 유권 무죄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집중 관리하자라는 그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이 공수처법은 맑은 윗물을 만들자. 맑은 윗물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권력이 있는 기관들은 예. 고소 고발이 돼도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되게 예. 많거나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어서 예. 여론의 관심을 없애버리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식구 감싸기 방지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논란의 부분은 예. 기소권과 임명권을 예. 어떻게 좀 잘 분산시켜가지고 견제를 서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예. 기존 검찰이 수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것이지 고위공직자 수사처로만 모든 권한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여러 예.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일단 필요하다 찬성 의견 주셨고요. 뭐 주된 이유는 그동안 이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들 자기 식구 감싸기 모습인데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뭐 경찰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법원도 그렇고. 예. 소위 고위공직자들의 과거의 행태에 대한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뭘 많이 쓰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어쨌든 검찰의 편파 수사,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예. 반하는 편파 수사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예.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예. 검찰보다 나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후퇴한다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도 후퇴하고 그다음에 권한 배분 측면에서도 이미 기소권과 수사권 다 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구성 시점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구성 시점에 공수처 검사들을 다 임명하게 되면 예. 과연 그것이 공정한 수사가 될지에 대한 일단 우려가 있는 거고요. 어.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큰 문제고요. 분야별로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 마약 관련 범죄 마약수사청, 그다음 뭐 금융 관련 범죄 예. 금융수사청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별로 수사기관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예. 그 사람이 뭐 고위공직자냐 평민냐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것은 고위공직자만 따로 수사하는 기관을 두는 자체가 좀 문제일 수 있다는 특혜죠. 거네요. 특혜입니다. 뭐 엄밀히 수사한다지만 사실은 그렇게 예.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우, 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우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공수처가. 그렇죠. 그러면 못해요 수사를. 오히려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이종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대표를 운운했단 말이죠. 예. 표적 수사의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경찰과 수사권 배분 문제를 통해서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예. 경찰을 견제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검찰을 견제하고 방지하면 되는 것이지 예. 있는 수사기관의 배분 문제에서 갑자기 공수처로 검찰개혁의 본질이 옮겨갔다는 것은 저는 예.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수사기가 그냥 하나 생기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네요.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검찰개혁의 본류 뭐 이런 얘기 쓰셨네요. 예. 네,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여러 안들이 이제 예. 제출이 됐습니다. 뭐 공개 소환을 하지 않겠다든지 예. 피해자에 대해서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든지 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겠다든지 파견 예. 검사들을 이제 다 이제 조치를 하지 않겠다든지 네. 등등. 그렇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을 분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표적 수사 그리고 뭐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예. 별다른 이제 수사처를 만들 필요성 있겠느냐 예. 이런 의문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지만 예. 그럼 지금까지의 검찰이 표적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웠습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다소 예.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검찰
지금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예.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그럼 그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예. 공수처라는 곳에 검찰의 개혁 방안에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른 기구를 예. 만드는 이 안 자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건데 이 공수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수처에 찬성하시는 입장을 네. 보이셨고 최경철 편집위원께서는 뭐 새집 리모델링, 뭐 부동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예. 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유럽이나 뭐 서구 예. 선진 도시에 가보십시오. 예. 아주 옛날 것을 가장 적화된 모델로 리모델링해서 그쪽 나라들은 웬만하면 안 부시죠. 그렇죠. 다시 예. 씁니다. 기존의 것을 보존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툭하면 밀어버리고 새로운 예. 것을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 원리는 힘의 권한과 예. 분산은 좋은 겁니다. 검찰 권력 분산해야죠. 예.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예.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려는 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뭡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리모델링입니다. 아. 새로운 것을 만든 선진국이 공수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 사례에 공수처라는 따로 새로운 조직 만들어서 공직자, 고위 공직자의 비리만 수사하는 그런 부처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예.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산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월급 적게 받는 사람 예. 직업에 그 종사하는 분들이 예, 예. 또 하나의 큰 건물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예.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묻지도 않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이라고 막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저는 트럼프 한번 보십시오. 예. 국민들의 세금 쓰는 일, 예. 국민들의 주머니 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조직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 국회가 좀 더 세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이 예. 밀어붙인다고 해서 예. 이것이 마치 굉장한 정답인 모양이냐 그렇게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데 이건 리모델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걸 만들었나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군요. 예, 김상희 평론가 좀 짧게 약간 하나만 좀 반론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좀 예. 아까 이제 우리 윤 변호사님께서 예. 그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다 이첩을 해야 된다고 예. 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만약에 공수처의 구성원을 수사한다. 그러면은 이첩을 그러니까 요구할 수 없거든요. 공수처에서 일하는 검찰도 수사한다. 예, 그러면은 이첩 요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게 견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한 곳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오히려 그 고위공직자들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거기는 기존 검찰이 예. 또 견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예. 본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다소 무리가 알겠습니다.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자, 지금 네 분께 이제 찬반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거든 네 분의 의견을.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토론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토론이 될 만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께서는 이 질문을 드리죠. 사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 같이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선거법 관련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공수처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 이게 원래 다른 야당과 약속이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 먼저 하자. 그중에서도 공수처만 따로 떼서 먼저 하자고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공수처는 대통령의 1호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공약만은 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예. 또한 민주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예.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의 1호 명령이죠. 민주당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것의 역사적 근원을 살펴보면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노 대통령께서 검찰의 힘을 빼야지 나라가 산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셨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너무나 고무줄 잣대로 수사를 하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서 예. 어떤 건 수사하고 어떤 건 자기 마음대로 기소하고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정부의 위협을 잇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다. 그럼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지금 이렇게 좀 속도를 내는 걸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역사적 근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생각하시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입니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월이. 그리고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예. 수사권 기소권 분리 얘기 나오고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 하면 됩니다,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 변했는데 예. 왜 1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것을 지금 그대로 또 받아들이려는 것이고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검찰의 힘을 빼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검찰의 힘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 청와대도 검찰에 대해서 예. 함부로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10여 년 전 상황하고 달라졌는데 예.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지금 그 당시의 생각을 빗대서 오늘에 다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의 제도를 약간만 바꾼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행위자들이 판단할 때 예. 가장 중요한 잣대가 두려움입니다. 예. 사실 정치인들이 검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예전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같느냐에 대해서는 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장우민 변호사, 최영철 편집위원은 10여 년도 더 지난 과거의 생각을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그리고 이게 대통령 공약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자, 일단,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 단순히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예. 추진하느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이게 역사적 근원이 있는 겁니다. 공수처 예. 설치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집권 당시에 예. 그 검찰 수사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줄 잣대 예. 어떤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가 설치됐었는데 결국 추진되진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 지금 시점에는 다 해소가 되었느냐, 예. 어떤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예. 다 해결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물음표가 쳐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이젠 전 장관이 됐는데 예. 이제 내려온 이후에도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예. 집회가 옮겨가면서 예. 이슈도 조국 장관을 지키자 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라고 이슈가 좀 그렇습니다. 옮겨가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수처 설치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실 것인가? 이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 의식 예. 이제는 무르익었다고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게 좀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다소 예.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이걸 무슨 독재법이다, 예. 장기집권을 노린 노림수다라고 예. 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야당한테는 그런 예. 검찰개혁의 묘수가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수처 관련 쟁점 하나가 좀 정리된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에 공수가 필요하다는 주장.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공수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 분명히 시각이 다른데 쟁점은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김상일 평론가께. 지금 보면은 공수처 관련해서 다른 야당들은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찬반은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공수처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요. 공수 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라고. 이건 전면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김상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자유한국당의 이런 전면적인 반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반대를 해야 이슈가 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예. 이것을 좋은 공수처법을 만들지 못하고 예. 원안 표결로 가게 만드는 굉장히 최악의 그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소권 부분이나 임명권 예. 부분을 좀 더 정교화하자. 예. 민주적 통제를 좀 더 강화하자. 예. 논의를 해가지고 잘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발의된 안도 그렇죠. 기소위원회, 논의해보자라고 불기소위원회 하고 뭐 이런 있어요. 것들을 둘 수도 예, 있다. 뭐 이런 예. 여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논의를 전혀 안 하면 결국 원안 표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 책임을 여당에만 떠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좀 아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검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검찰에 뭐 평생 한 번 안 가는 뭐 사람도 접할 많아요. 일도 거의 없죠. 그렇죠. 경제나 대부분의 민생에 관심이 분들은요. 많죠. 예. 그런데 지금 민심이 굉장히 뜨겁게 관심 있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표출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넘어가면 이 이슈는 예. 파장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여권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지금이 해야 되는 적기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그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예. 뭐 그 외에 뭐 술수가 있다, 셈법이 있다. 뭐 조금 있겠죠. 어떻게 정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생각이 훨씬 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옆에서 곰곰이 듣고 계신 유기찬 변호사 반박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란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이제 예. 한국당의 지론이고요. 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예. 그 공수처에 대한 찬성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기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하시는 거다라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하지 말아거든요. 검찰 수사 못 받겠다. 이첩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검찰에서 예. 수사하던 것을 공수처가 가져가거나 예. 공수처에 수사하다가 종결하거나 해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피의사실 유포 다 막고 있잖아요. 예. 기소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배경이 뭐냐. 검찰의 태도를 확인했거든요. 집권당 측면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국면에서 검찰이 예. 열심히 수사했잖아요. 예. 혹시 뭐 과하든 과하지 않든지 예. 간에 어쨌든 과하게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편파 수사다 또는 뭐 공직자 수사를 못한다? 아니잖아요. 많이 하니까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집권 후반기에 예. 집권 여당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라는 오해가 있을 법한 신속한 추진이에요. 그래서 이 공직자 이 비리수사처 부패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예. 좀 더 여론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거쳐가지고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만하냐. 예. 검찰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여겨져 왔던 편파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해서 예. 방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심각한 우려를 준단 말이죠. 예. 이런 차는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셨지만요. 치열합니다. 공수얘기 이렇게 얘기 나오면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요. 각각의 어떤 논리와 주장들, 이유가 분명히 또 있기도 합니다. 검찰, 흔히 칼에 비유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칼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혹은요, 이 칼이 내 편인가? 다른 편인가? 뭐 이런 또 의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논쟁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